한반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전체 주한미군 가운데 4분의 1이 한반도 밖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분과 함께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정민 변호사, 일단 도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이 내용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미 국방 관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을 한국에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이 28,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약 4,500명의 그런 인력을 철수를 시키고 괌이나 혹은 기타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까지 올라간 사안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앞으로의 그런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정책으로 고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굉장히 유력한 매체에서 정확하게 규모 숫자까지 검토 중이다라는 사실이 나오게 된 건데, 자, 이런 얘기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30년 넘게 꾸준히 주한미군 회의론을 제기해왔기 때문이죠. 28,000 soldiers on the line between North and South, right? 28,000 soldiers. They pay us peanuts. You have to be prepared, and it's possible that we will walk away. Now, I have to tell you, at some point into the future, I would like to save the money. 32,000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and we've been helping them for about 82 years, and we get nothing. 자, 최진봉 교수, 사실 트럼프가 일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하려다가 이 참모들이 반대해서 후퇴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사실상 트럼프의 테이블로 올라올 셈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트럼프의 속내를 봤을 때 이게 예산을 줄이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중국 견제용일까요? 트럼프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한, 즉 우리나라로부터 더 많은 주둔비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감축된 인원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아태 지역이나 아니면 괌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떤 군사력 이 자체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유지하면서 인원만 바꾸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한테는 또 우리 정부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한미군은 우리나라가 북한과 지금 어쨌든 종전이 아니고 지금 전쟁이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큰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방위비 협상의 하나의 전략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고 미국에 있는 군사 전문가나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반도에서 미군을 빼는 게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의회도 그렇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방위비 협상을 해서 그걸로 더 많은 돈을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내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런 전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대영 위원은 진짜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앞서 보셨던 그래픽에 나왔던 네 가지 이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요? 예. 그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지난달 말에 미 국방부가 대규모 군개혁 관련된 이런 것들을 내놓았었어요. 그때 잘 보시면 우리 언론에서 이제 주로 이제 장성 감축과 관련된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난 2월에 약간 미국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슈가 덜 됐어요. 이제 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 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잘 보시면 미국이 국가 부채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국채와 관련된 이자 지급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2024 회계연도에 미 정부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미 국방비보다 그런 국채에 대한 이자 지불 금액이 국방비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요?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미국이 강대국의 지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부도 대규모 이제 국방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비용 감축을 통해서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장성수를 지금 많이 줄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주한미군에 잘 보시면 미 8군이라고 있습니다. 미 육군 유일의 야전군 사령부인데 이전부터 과연 저게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성수 감축이나 병력 감축, 그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 개선 그 안에는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요, 평택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자, 이곳입니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미군의 해외 주둔 기지 가운데 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죠.
아까 언급해 주셨던 주한미군의 지상군을 지휘하는 미 8군 사령부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으로서도 동북아 정세를 관리할 또 대중견제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럼 과연 여기를 감축하겠다. 이 얘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또 다른 전문가의 말도 들어보시죠. 안이하게 볼 사안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전이나 중동전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트럼프의 관심이 한반도로 쏠리는, 북한의 핵으로 쏠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이슈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김대영 의원. 그러니까 안이하게 볼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WSJ가 규모를 명확하게 못 박아서 보도를 했고 또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도 종전 무렵에 와닿은 만큼 북한과 협상할 때 이걸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제 지난해 말에 주일미군도 주일미군의 핵심 기상병력은 미 해병대예요. 네. 19,000명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9,000명을 괌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왜 자꾸 후방으로 괌으로 갔느냐? 지금 그 평택 미군 기지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미군이 생각하는 지금 동북아에서 가장 큰 적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력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저도 이제 험프리 가봤지만 험프리에서 뭘 사 먹으신 다음에 신용카드 긁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굉장히 오해를 받았는데 미국 LA로 찍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제 미국 갔었냐라는 한번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항공 내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험프리는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인데 이것마저도 어쩌면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남희 기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미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국 국방부 대변인 입장부터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 그런데요, 보통 보도가 틀리면은요, 이 보도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맞다 혹은 틀리다 이렇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봐도 트럼프한테 아직 보고가 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국방부나 우리 정부에는 오늘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죠.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 국방부 측이랑 우리 국방부 측이 만났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 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비슷한 보도 나왔지만 안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부인을 안 하고 있고 우리 국방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미국한테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간 온도차가 상당히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아직은 이제 뭔가 준비 중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천 뭐 몇백 명 되는 병력이 실제 정말 줄어들지 아니면은 기존의 병력을 유지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측에도 사실 통보를 안 한 것 같고.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선거가 있고 다음 정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 아마 다음 정부가 가장 맞닥뜨려야 할 첫 번째 외교 안보 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현재 주한미군이 한 28,5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6%가 한꺼번에 어디로 가는 겁니다. 4천여 명이 나간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뭐 그냥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한 요소죠. 사실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안보도 책임을 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라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향후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지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저렇게 한다 그래도 미 의회에서 과연 저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의회에서 그렇게 할지도 사실 의문인 상황이고 과거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뭐 앞서 최진봉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측면에서도 일종의 이제 압박 카드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16%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16%
미군 전력 가운데서 그러면은 보시기에 어떤 전력이 좀 감축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부 전문가분들은 지금 잘 보시면 미 지상군들이 한 개 여단이 이렇게 순환 배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한 주기를 두고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안 보내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그렇다면 그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전투 병력이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상전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 혹시 남북 간에 뭔가 이런 뭐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싸워야 할 미군 지상 병력들이 한꺼번에 다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미국으로서도 겨우 마지막 수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게 불필요한 병력들을 아마 찾을 겁니다. 네.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진짜로 감축을 한다면 예. 그 이후에 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어떤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일단은 이게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그렇게 주한미군 병력이 빠지는 걸 보고 오판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전쟁은 아니더라도 과거 뭐 우리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폭진 사건 같이 국지 도발 같은 것들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주한미군 감축설이 결코 남 얘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현 정부든지 다음 정부가 됐든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최대한 집중해서 미국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자강론도 좀 대두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보시면 아시겠듯이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을 갖고 있어야지 남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자강론이 부강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응책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주한미군은 뭐 결과적으로 감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요. 아직은 미국의 검토 단계로 보이는 만큼 협상에 잘 임해야 한다면서도 만약에 이게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인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로서 미국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서 검토하는 것이고, 그런데 한미 동맹의 이상징후로서 주한미국 감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외국 자본이 먼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2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만일 현실화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엑소더스 상황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한미 간 협상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게 왜 미군에게도 도움이 되냐 하는 부분을 설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요. 우리나라 한반도만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얘기 우리가 나눴지만 중국,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뭐 괌이든 아시아 태평양의 다른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요. 예.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방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견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중국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더 설득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잖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뭐 그냥 마음이 자주 바뀌는 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정부가 이미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이걸 깨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석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국가의 신뢰 문제 아니냐. 이미 우리는 뭐 주둔비 문제에서 협상이 끝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뒤집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 관례나 이런 부분을 좀 설득을 해서 뭐 주고받고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인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